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평 경제학 2018년도 기출문제 1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은 자, 독점 기업 A가 직면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총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독점일 때 이윤극대 구하고 생산량 구하고 이윤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선 요거 독점일 때니까 이윤극대 생산량과 가격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P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거 0.5니까 P로 정리할까요? P는 이게 넘어가면 0.5P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P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면 Q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30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 마이너스 2Q. 자, MR을 계산을 해봅니다. MR은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되겠죠. 절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MR은 어떻게 되냐면 30 마이너스 4Q 이렇게 되네요. MC 구해볼까요? MC는 여기 TC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분하면 여기 2Q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6에서 2Q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MC는 2Q 플러스 6. 자, 그러면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이렇게 계산하고 가격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MC죠. 요거 MR이죠. 같게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Q 플러스 6 MC는 저기 30 마이너스 4Q 이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6Q는 30 빼기 6 하면 2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Q는 얼마야? Q는 4, 6에 24 해가지고 4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P값을 알 수 있겠죠. 얘가 모노폴리 상황이야. 그럼 P값은 428 하니까 2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생산량은 4 이렇게 되고 이윤을 구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식으로 그냥 쓰세요. 이윤은 어떻게 되냐면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 자, TR은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Q지. 저 직사각형 면적이라고요. 그리고 TC는 여기 값이 주어졌잖아. 이 고정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6Q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값을 집어넣으시죠. 요거 P 얼마? 22. 그 다음에 Q 얼마? 4. 또 요거 4, 요거 4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P 값은 이게 22 이렇게 있으니까 4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연산 과정이니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자, 17번은 약간 그 해설 보고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미룬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함수가 기역자 형태가 됩니다. 이게 엘리트 생산함수, 엘리트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이게 둘 중에 작은 거다라고 하면은 니은자, 롤즈 뭐 이렇게 완전 보완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1과 x2가 있으면 기역자 형태가 되는데 언제 꺾입니까 하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두 개 같을 때야. 이 x1과 x2가 같을 때 꺾입니다. 그러면 이 꺾이는 점을 보면 x1분의 x2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요거 기울기가 2가 되는 상황에서 꺾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꺾여요. 자, 즉 x1분의 x2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기역자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럴 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W1과 W2 이렇게 있잖아. 요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총 비용을 나타내는데 W1. 자, 생산 요소가 X1, W2, X2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함수는 max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X1, X2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등비용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비용선은 기울기가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W1과 W2의 비율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값이 저기 나와 있는 것보다 우리 해설이 좀 자세히 넣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공부 삼아서 보세요.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거 기역자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요 궤적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역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등비용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만약에 좀 작다고 할게요. 작으면 비용을 극소화하니까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점을 선택하는 게 낫고 그거보다는 요 점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점을 선택하게 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2가 되는데 그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W2분의 W1이 얘가 이 기울기 요 점과 요 점이 만나는 거는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2보다 훨씬 작을 때 이거이면 구석해가 발생하는데 x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x2가 제로인 구석해 x1만 투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TC는 여기 x2가 제로니까 x2를 안 해. 여기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x2를 사용 안 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x1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W1에다가 x1 이런 꼴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반대로 할게요. 만약에 이게 W1이 2보다 만약에 작은 걸로 지금 얘기했잖아. 더 크다고 할게요. 크면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할 수 있을까? 세로 그릴까요? 세로 살짝 그려볼까?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그래서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아이디어 처음만 보세요. 굳이 이거 뭐 보실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거야. 이거는 굉장히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기울기야. 2보다도 더 가팔라. 그럼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어디가 비용극소화 선택점이야? 요 점이라고 요 점. 야, 그 내용만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표현이 이렇게 4가 되는 건데 이 4까지 또 끄집어내는 게 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게 기역자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한번 체크해 본다.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알으셨죠? 예,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넘어갑시다. 다음에 18번 한번 봅시다. 두제와 맥주와 커피를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 이것도 해설을 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너무 과해. 우리 시험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 균형 가격을 우리가 찾으세요.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에즈워드 박스를 살짝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차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소비자 1과 2가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기 부존 자원이 소비자 1이 이렇게 B1, C1 이렇게 소비하고 있고요. 소비자 2의 초기 부존 자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소비자 1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있어? B1, C1이 여기 보시면 10과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소비자 2의 경우에는 자, B2, C2 이렇게 있는데 20과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 B1과 B2를 같이 이렇게 더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B는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면
B1 더하기 B2잖아. 10 더하기 20 하면은 30개가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요거 C1과 C2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20 더하기 10이니까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에즈워드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지. 전체가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소비자 1이 여기 위치해 있고 소비자 2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초기 보존점이 10과 20 그리고 20과 10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0과 20 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찾아내셨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기 보존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소비자 1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B1과 B1과 C1이 같을 때가 이제 거기서 결정되니까 이게 45도 선의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거기 차근차근 제가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2는 어때?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인데 여기를 지난 전부터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이거고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좀 살짝 그림을 그려놨는데 가격이 막 변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균형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파레토 효율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는 효용 극대화 가격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기 하게 되면 여기는 될 수 있는데 소비자 1은 이거 되는데 소비자 2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이게 딱 접하지 않잖아. 소비자 2 때문에 문제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 가격이 이런 상황은 돼서는 안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돼야 돼요. 이게 쭉 겹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재화에 대한 여기 보시면 BC와 PC와 PB 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1이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MRS가 똑같아지는 거야. MRS 소비자 2의 BC가 같아지고 소비자 1도 더 이상 개선이 사실 이거는 미분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변화시켰을 때 같아지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1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죄송해요.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8번 요것도 그냥 한 요 정도까지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일반 균형 가격 구하고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아니면 여기 나오는 계약 곡선 형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생산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 여러분, 생산의 외부성이 있게 되면 어떤 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생산의 외부성이 있으면 PMC와 SMC의 괴리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생산에 플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비용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부동으로 따지면 SMC가 더 작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보다 작다. 순서 사회적, 사적 이렇게 와야 됩니다. 1번이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고 얘는 틀렸어. 얘는 틀렸고 얘도 맞고. 그래서 다음 소비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으면 소비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소비와 관련해서는 P 편익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SMB와
PMB가 괴리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부정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편익을 감소시키는 거야.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생산에서 발생하게 되면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편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고려하게 되면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크다. 답은 2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규모에 대한 수익 특성과 요거잖아. 요거 어떻게 쓰면 돼? Q가 2, L의 2승, K도 있는 거야. K의 제로승이야. K의 제로승이니까 1 이렇게 된 것이고 2, L의 제로승, K의 2승 이렇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눌 때 더하기가 다른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2 이렇게 있죠? 얘와 얘를 더해도 2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파 베타를 더했을 때 2가 되니까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거는 IRS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MPL이야. MPL은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하는 거잖아. 여기는 노동이 제로니까 빠지면 상수 취급해서 없어지죠. 그러면 저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합니다. 그럼 얘가 2가 내려가니까 4L 이렇게 되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 4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거시 파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